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전략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18번째 시간이에요. 네, 벌써 18번째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네네. 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짤막하게 이제 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요. 왜? 네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네. 사회의 모든 문제에 전반적으로 식견이 대단하시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기 전에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좀 네. 재미있게 좀 풀어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그 이상로 박사님과 우리 국가사회를 계몽하기 위해서 이제 벌써 18회째인데 우리 이 박사님이 우리 국가사회 그 불의와 이 타협하지 않고 결연하게 용감하게 이 우직한 말씀, 그 올바른 말씀, 그 정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을 해주심에 제가 존경의 표시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은 그 우리 국가사회가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야 이 화평할 수 있고 그래야 마지막에 이 정직할 수 있다, 이런 그 자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그러셨죠. 우리 국가사회가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혼탁하게 우리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이 법치도 무너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윤리 도덕이 참 추락을 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원칙, 법칙이 무너진 게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윤리 도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국가 R&D 프로젝트 관리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우리 국가사회를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 국가 연구 개발에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이 윤리 원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는 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정의로운 국가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공약을 하셨는데, 정말 이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고 공개 경쟁이 일반화돼서 우리 특히 이 젊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윤리 원칙에 대해서 6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리 원칙에는 물론 다양한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6가지 원칙. 윤리 원칙, 6가지 원칙. 네네. 첫 번째, 황금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 예, 황금률. 황금률. 네네. 이 영어로는 골든 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 룰. 골든 룰. 네네네. 네. 이 황금 룰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남이 내게 해주듯이 내가 모든 행위를 남에게 해야 된다. 이게 황금 룰입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네.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아하, 그게 황금 룰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야 우리 국가사회가 네. 이 윤리 도덕이 바로 서는 것이고,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황금 룰의 원칙을 우리 국민은 네. 모두가 네. 따라야 됩니다. 네. 우리 법치 전에 네. 이 윤리 원칙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네. 미국 사회는 신뢰 사회잖아요. 예.
미국 사회는 이 ethical issue, ethical problem, 윤리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국가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수인데 네. 이 성희롱 관련 윤리 문제가 생겼다. 네. 무슨 뭐 논문을 표절하는 윤리 문제가 생겼다. 네. 우리 학생 교수는 그 논문 표절하면 이 ethical problem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네네. 법으로 가기 전에 윤리 네.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 문제가 생기면 네. 이 조직이 네. 국가사회가 아니 개인이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큰일이야 지금요. 네. 이 윤리 문제가 생기면 야 법대로 해.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윤리 문제를 법으로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은 최저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 중에. 그렇죠. 최소한의 것을 네. 이제 법률로 정한 건데 법치주의는 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주의인데 자 우리 윤리 원칙 첫 번째 황금 룰의 원칙에 따라서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듯이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그 황금 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 이마누엘 칸트라는 학자가 네. 그 이 정언 명령이라는 윤리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면 우리 이 국가 사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라고 칸트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네. 칸트의 정언 명령, 예. 그 영어로는 그 카테고리컬 임퍼러티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 하여튼 정언 명령. 네. 이마누엘 칸트라는 그 이 철학자가 네. 윤리 기준으로 네.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권리를 어허. 본인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자기도 네. 그 권리를 갖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직이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도 행사해야지.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특별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장차관이라고 해서 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네.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것 같이 행위를 하면 그 국가사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패망, 멸망합니다. 예. 이건 매우 중요한 거지요. 예. 그 이마누엘 칸트가 이 정언 명령이라는 그 이 윤리 원칙으로 네. 아주 그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그 이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네. 이 변화의 원리, 변화의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룰 오브 체인지지요. 사실은 이 변화 그 무슨 말이냐면 반복할 수 없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할 수 없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우리가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네. 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네. 그거는 윤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이 데카르트의 이 변화의 원칙, 네. 반복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복할 수 없는 행위, 범죄 행위가 전부 반복할 수 없는 행위지요. 살인 행위가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도덕질이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 변화의 원칙 네. 이거에 의해서 우리 국가사회 구성원들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그 공리주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 살이가 전부 선택이라는 건 알지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생활도 선택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허버트 사이몬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 공학도 의사결정, 선택의 연속이고, 경영도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요. 네. 자, 우리가 이 공리주의, 영어로 유틸리터리언 프린시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리주의, 높은 가치,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우리 인간이라면, 아니 공정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위를 하겠지요. 네. 선택을 하겠지, 그지요. 우리 국민들은 이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위험 회피의 원칙, 영어로 risk aversion princip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위를 선택할 때 위험이 낮은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 네. 우리가 행위를 선택할 때 잠재 비용이 낮은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사회가 그래야 비용을 최소화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위험 회피의 원칙이라는 윤리 원칙입니다. 이 다섯 번째 원칙. 자, 마지막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거 우리가 많이 알죠. no free lunch. 이건 뭐 예. 다 하는데,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 소통할 때, 네. 가리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런 No 말을. pay, no pay, no gain.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는, 땀을 흘리지 않은 이 개인 대가는 받아서는 안 된다. 네. 자, 이 no pay, no gain, no pain, no gain, 이 원리가 바로 no free lunch.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모든 대상은 임자가 있다는 겁니다. 땀 흘려 만든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땀 흘려 만든 땅, 토지, 공기, 물, 다 하나님이 땀 흘려서 만드신 거잖아, 그지요? 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오브젝트,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대상들도, 물건도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택해서 배제했으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선택을 하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못 사는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렇죠. 영어로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 이 기회 비용은 우리가 재무회계의 상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네. 우리가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회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요. 네. 자, 이 마지막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이 기회 비용의 개념, 이 윤리 원칙, 우리가 지금 제가 6가지 윤리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보면 무슨 청년 계좌를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해서 뭐 3년 후에 뭐 760만 원에 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청년들한테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상 화폐, 가상 자산에 투자해서 탕진한 이 젊은 투자자들한테
정부가 그 이 원상 회복을 해주겠다. 아니 이 주식 등등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 그거를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할 일입니까? 그게 노 프리 런치입니까? 노 페인 노 게인입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 국가사회를 그 이 윤리 원칙, 즉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윤리 원칙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의거해서 우리 국가사회를 관리 거버넌스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버넌스와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 거버넌스 정부는 거버넌스 하는 거지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거버넌스를 이 윤리 원칙이 살아 있도록 우리가 그 정부 정책도 만들고 또 정부 정책 거버넌스도 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좀 서론은 길었습니다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8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18부의 제목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 그 이제 그 연구 개발 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그 지식 영역이 9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지식 영역 9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연구 개발의 프로젝트 지식 관리. 네네네. 그게 18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잠깐만요. 우리 PD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목이? 예, 그 안 됐으면 18부 제목을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국가 연구 개발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 이게 그래요. 18부의 제목입니다.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는 대로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죠. 제목이 만들어지면 띄워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9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리 또는 경영, 이 매니지먼트는 사이클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즉 플랜 투 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스탠다드나 네. 모든 그 지식 영역을 우리가 분류할 때 쓰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그 데밍이라는 학자가 개발을 해서 그 데밍 순환주기다, 데밍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데밍 사이클은 매니지먼트 사이클은 플랜 투 C였지만 이 데밍 사이클은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플랜, 계획을 수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다. 그 다음 체크라고 그럽니다. 이 체크라는 말은 견제한다, 검토한다, 뭐 검사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액트라는 말은 그 검사를 해보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교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액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와 액트는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두와 액트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는 하는 거고 액트는 또 교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밍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그 요구 사항을 분류하거나 지식을 분류할 때 이 플랜, 두, 체크, 액트, 영어 그 대문자 이니셜 그 앞에 문자를 따면 PDCA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데이밍 사이클을 딴 말로 PDCA 사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PDCA 사이클. 자, 우리가 이 연구 개발 지식도 PDCA 사이클 개념으로 사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전 세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ISO가 만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전부 이 데이밍 사이클, PDCA 사이클로 모든 이 명세서가 분류할 수 있어. 이 PDCA 사이클로 탁 만들어져 있습니다. PDCA 사이클을 이해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지요. 자, 우리 그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을 만든 조직을 우리가 PMI라고 그래요. MI 예, 예.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인스티튜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연구소, 네. 학회, 조직, 기관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인스티튜트,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 네네. 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예. 네네. PMI가 전 세계 이 프로젝트 관리 관련 그 지식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 이거를 전 세계 보급 확산을 해서 일반화 보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PMI라는 조직이 PMBOK을 만들어 가지고 이 9가지 지식을 체계화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한테 디스트리뷰션하고 쉐어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이라는 게 네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PMI의 네. 이 9가지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를 네.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9가지가 뭔지 이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런 지식 체계, 프로젝트 통합 관리. 네. 통합이라는 말을 영어로 인티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티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예. 네네, 인티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범위 관리.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연구 개발하려고 하면 이 스마트폰의 그 연구 범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범위 관리하는 거 스코프 매니지먼트. 범위. 네. 자, 우리가 범위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코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통합 관리, 그다음에 범위 관리 이렇게 되네요. 네네네. 네. 이 범위 관리를 하는 거는 이 스마트폰의 시스템 명세서, 시스템 스펙의 네. 내용을 가지고 범위 관리를 하겠지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지요. 일정, 스케줄 또는 타임 매니지먼트. 네. 시간 관리. 왜냐면 우리가 공기 납기가 1년이다. 네. 5년이다. 그러면 그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는 데이터 아이템 산출물 중심으로 한다. 네. 사람 중심이 아니고 네. 시간 중심이 아니고 산출물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계약 후 뭐 6개월 후에 네. 그 딜리버리를 인도를 뭐를 해야 된다. 데이터 아이템 시스템 스펙을 해야 된다. 시스템 설계 문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산출물을 그 계약 후 뭐 M 플러스 무슨 6, M 플러스 12, M 플러스 뭐 24 이 딜리버리를 그 자료 항목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일정 관리, 이 공기 납기 그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를 스케줄 매니지먼트 또는 타임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비용 또는 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이 원가 관리, 영어로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지난번에 제가 이 WBS 기반으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품질 관리,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퀄리티 매니지먼트.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연구 개발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퀄리티,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품질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보통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할 때 이 품질, 이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프로덕트이 됐건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덕트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네. 그 품질 기준이 있어요. 네. 그 품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라는 측정 방법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거에 의거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투여되는 인력 관리해야 되지요. 그렇죠. 인력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인력을
전문가를 사업 초기에 분석 단계에는 어떤 전문가를 투여하고 설계 단계에는 어떤 전문가를 투여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코딩 단계에는 어떤 전문가를 투여해야 되고 테스팅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 전문가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영어로 스태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태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인력 관리 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력 관리도 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소통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그 마이터 코퍼레이션 그 뭐 디사, 달파 이런 그 미 연방 정부의 그 주요한 조직들이 거기 그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이 일본 한국에다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는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가 없다. 그래서 일본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에도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사람은 개인의 생산성은 제가 지난번에 26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둘이 하면 반으로 줄고 셋이 하면 마이너스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셋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지금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또는 1000억이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몇 사람이 일을 해야 될까요? 공동 협력을요. 자, 우리가 매니저가 있어야지요. 네. 엔지니어가 있어야지요. 그 뭐 어널리스트가 있어야지요. 아키텍트가 있어야지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지요. 테스터가 있어야지요. 자, 하여튼 다양한 그 다중 학문을 왜냐면 이게 휴먼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밸류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이 엔지니어링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만이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도 다양한 매니지먼트 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동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소통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네. 또 의사소통하기 위한 그 수단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이 소통 관리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아마 그냥 이해하겠죠.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 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IPT라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IPT, I라는 말은 integrated, 네. P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네. T라는 건 팀, 통합 프로젝트 팀, 그 IPT라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IPT라는 우리 그 대기업은 지금 그 옛날에 우리 그 정부 혁신뿐만 아니라 네. 우리 기업들이 그 혁신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이 계층 구조 회장님 무슨 부회장님 사장님 뭐 부사장 전무 상무 그 계층이 너무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정부 산하에 그 연구소들이 뭐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있어 봤으니까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000명 된다. 1년 예산이 한 6천억이다. 그 아이디어를 말단 연구원이 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우리
군사력 건설에 국방과학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연구원이 고위에 과장, 부장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층층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장님을 통해서 국방장관한테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하죠, 지난해. 불가능해요, 불가능.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 그 부도나는 거거든요. 네네. 망하는 거거든. 네. 지금 삼성전자가 그 말단 신입 직원에서부터 네. 층층층층해서 부회장, 회장님, 그 이재용 회장님까지 올라가려면 네. 그 빅 아이디어가 밑에 삼성전자 네. 시스템 반도체 빅 아이디어가 있는데 올라갈까요? 거기도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그 회사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하이라키컬 계층 구조의 조직 문화를 네. 이 플랫이라고 그래요. 플랫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플랫 스트럭처 이 평평한 구조로 의사결정 계층을 확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수평 구조로 바꾸자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팀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네, 팀제로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팀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면 팀장이 상무도 그 팀장한테 그 구속 기속이 되기 돼. 팀장 지휘에 따라야 돼. 네. 네. 상무도 네. 옛날엔 상무 밑에 저 밑에 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이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IPT를 도입했듯이 네. 우리 정부도 옛날에 이 혁신 그 정부 조직을 팀제로 우리 기업이 팀제로 갔다가 요즘 다시 또 원상 회복이 됐나 봐. 다시 계층 구조로. 네, 그지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지요? 왜 그러냐면 그 팀제 IPT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거 실효성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원위치가 됐을 거로 보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소통 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려면 네. 이 팀제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팀장이 가용 자원을 모든 오소리티 권한도 가져야 되지만 모든 그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responsibility라는 책임도 있고 accountability라는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liability라는 책임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 책임인데 다 같은 책임인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냐 법적인 문제냐 무슨 책임을 자기가 보상을 다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책임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그 responsibility 책임 accountability 책임 liability 책임 다 책임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다 다른 말이거든 사실은. 네. 그 우리 한국말에 그 어휘력이 부족해서 외국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많이 도입해서 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소통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매우 취약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이 소통 관리를 못해. 우리 대학에서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건 아시지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네.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그 열심히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을 정확한 단어, 전문 용어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무슨 뭐 유치원을 뭐하러 다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 대학에서 뭘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석박사 과정에서 뭘 공부해? 논문을 쓰면 논문 제목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이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사 논문 제목에 아니 탑 저널의 논문 제목에 이쁘다 아름답다 무슨 대부분 무슨 뭐 효율적인 네. 그런 말을 붙인 그 논문 제목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논문은 절대 퍼블리케이션이
그 리젝터블이야, 어셉터블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이 전문 용어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게 후진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지금 취약해, 이게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 그게 아마 우리 교육 문제인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교육 문제 조금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 지식을, 자기 주장을 정확히 용어 선택을 해서 표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을게.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일반어 보편화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왜? 김대중 정부 때 아니에요? IT 산업을 막 키우고 한 게 물론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는데. 네. 자, 우리가 그 IT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그 닥터 요피라는 교수가 1994년도에 IT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IT라는 말은 컴퓨터 테크놀로지, CT지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것도 CT지요. 이 컴퓨터 기술과 이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컨버전스. 컨버전스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융합이라는 말이 아니고 컨버전스, 합쳐졌다, 유니피케이션, 유니파이드, 통합됐다,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 됐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 학자들 지금 이 용어 선택 정확히 안 하면 그 우리 국가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DJ 노무현이 IT라는 말을 일반화 보편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야, 노무현이가 쓰던 IT라는 말은, 야, 이명박이가 그랬어요. 야, 그거 듣기 싫다. 난 싫다. 야, 용어를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IT를 만드는데 나고 싫어 그랬습니까? 그럼. 이명박 대통령. 아니, 왜 노무현이가 쓰던 말을 또 쓰냐?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ICT라고 바꿨어요. IT를 ICT로 바꿨다. 그 ICT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전 세계 탑 저널에 IT 관련, 컴퓨터 관련 용어에 전 세계 논문지의 논문에 ICT라는 단어가 없어.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거네. 이명박이가 만든 거야. 그래요? 네. 그 만든 교수가 고대 교수인데 제가 얘기 안 하겠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하고도 친해. 그래요? 네네. 예. 당신 이 다음에 책임져라. 제가 그랬어요. 그 교수한테 당신 책임져라. ICT라는 말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의사소통이 됩니까? 박근혜가 아니 이명박이가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ICT를 잘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겠지, 그지요? ICT라는 말을 안 써. 미국의 탑저널에 교과서에 ICT라는 말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명박 정부가 만든 거야. 이명박 정부의 무지무능이지. 그 ICT라는 말을 하니까 박근혜가 가서 이명박이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 해외 정상들이 아니 대한민국은 뭐 IT가 아니고 ICT는 또 뭐냐? 의사소통이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 자, 우리가 이 석박 아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정확한 워드 초이스, 전문 용어 선택을 해서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ICT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갑자기 그 당황하는 거잖아요. 혼돈에 빠지는 거잖아. 아니 만약에 조지 부시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IT를 잘합니다. IT 우리가 선진국이고 IT 인프라의 최강의 국가입니다. 이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그렇게 나왔을 거야. I think so. 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치요? 예, 예,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뭔 말이냐? 그 ICT가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미국에서는 안 쓰는 용어거든. ICT라는 네. 말을. IT 그러면은 전부 전 세계가 소통이 될 네. 문제를 그럼 대한민국이 ICT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씁니까? 왜냐면 지금도 쓰지. 정보통신부 이 관련된 사람들은 네. 그 통신자가 빠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왜냐면 제가 통신이 그랬잖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컴퓨터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컨버전스 통합이 됐다고 그랬잖아. 네. 뭐로 돼서? IT야, ICT가 아니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러면 전 세계 석박사 논문에 ICT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논문이 통과한 거는 그 지도 교수, 그 논문 심사 위원들의 무지무능이야. 아하. 네. 그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네. 교수 자격 없는 거야. 그러면 교수가 뭐 하는 거야? 정확한 터미놀로지를 선택해서 자기 주장, 자기 이론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그지요? 네. 아니 제가 이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는데 안 바뀌어. 그래요? 이게 안 바뀌어요. 오늘 그 우리 이 박사님하고 네. 자 그다음에 네. 교육 문제야, 교육. 네, 교육 문제요. 네. 자, 우리 그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그 집중적인 조명은 이제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 교육이 지난번에 그 반도체 인재 양성 우리 이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왜 도대체 이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왜 좌지우지하느냐? 왜 대학 정원 통제를 정부가 하느냐? 아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기회균등하게 공정하게 공개 경쟁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예? 교육부가 각 대학별로 TO를 뭐 지방대는 얼마쯤 뭐 서울 대학은 뭐 얼마 뭐 이렇게 왜 통제를 하느냐 이거. 무형학과 이 대학은 무형학과 20명 뽑아라. 제과 제공학교 10명 뽑아라. 그걸 교육부가 결정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교육부가 네. 직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이 많으면 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 일을 만드는 방법이 레귤레이션 규제하는 법을 강화하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 정부가 우리 그 민간에게 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 국가사회 경쟁력을 완전히 망치는 건데.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우리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초점으로 해서 지금 그 공교육과 그 사교육이 지금 이렇게 양분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공교육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릴게. 네. 그 미국은 이 유치원, 킨더가든, 그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그 대학 뭐 이렇게 있죠. 칼리지, 유니버시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때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무거운 책 가방 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우리? 이 박사님. 미국은 가방 들고 책 학교에 안 가. 학생들이. 킨더가든,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에 학교 갈 때 책 가방 무거운 거 지고선 이렇게 학생들이 안 가. 학교 가면 다 있어. 자기 그 책장에 거기 과목별로 책이 다 있어. 물론 새 책이 아니고 선배들이 물려준 used book
유스트북 아시지? 네. 그 재사용하는 네, 네. 책들이야. 네. 그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무거운 책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네. 책 내용이 안 바뀌어. 네. 우리 대한민국은 교과서를 매년 바꾸는 거 아시지요? 예, 예, 네. 예. 아니 한글 맞춤법을 갑자기 그 바꿔버려 한글 관련 그 기관에서 네. 정부가 네. 그럼 교과서 다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럼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재사용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거. used book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예. 유원이지 전부 새로운 거지, 그지? 네. 다 돈 주고 사이지. 에?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 네. 아니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사이지. 그다음에 참고서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아시지? 많죠. 네. 참고서를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10종이 있으면 10개를 다 사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내용이 98%는 다 같은데 1%, 2%가 달라. 네. 근데 그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어. 네. 아니 입시에 네.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10개를 다 사서 봐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에 지금 종이책을 봐야 돼요. 종이책을 우리 학생들이 지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 이 페퍼리스, 페퍼 리덕션, 지난번에 페퍼 리덕션 액트 말씀드렸잖아. 종이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과거 선배들이 쓴 그 재사용 유스트북을 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계속 새로운 걸 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국가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낭비, 비효율, 지금 그 우리 교육부나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 각 시도 그 교육청이 이거부터 좀 그 바꿔야 될 것 네, 같아. 예. 그래서 그 교과 내용도 그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아니 모든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뭐 우수한 뭐 대학에 다니고 뭐 미국 가서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아니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제가 그 토마스 에디슨 말씀하셨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네. 그 사람들이 1등 했습니까? 학교 안 다녔어도 네. 토마스 에디슨이 특허를 뭐 173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외우는 과목을 못 해가지고 네. 그 너는 막 초등학교 선생님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시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네. 시험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시험을 선택형 문제를 내면 안 된다. 네. 단답형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자기 주장, 자기 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주관식 문제로 미국 같이 미국은 그 전부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소설을 쓰는 거잖아. 네. 에세이. 전부 시험이 에세이야, 에세이. 응? 우리가 에세이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뭐 논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에세이, 에세이. 네. 그 전부 그 소설이잖아. 네.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빨리 그 이 객관식 단답형 문제에서 논술형 주관식 문제로 바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개입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을 하지 않아서 3년 동안 네네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재밌느냐면 하루는 이제 저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이제 저는 불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밥을 먹냐면 어제 대학 입학 예비가 박이라고 그래요. 바칼로레아 그래서 박이라는 시험이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거기 철학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네네, 예, 네. 반드시 철학. 그러니까 뭐 이과생이건 문과생이건 한 거 없이 무조건 철학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철학 시험이 있는데 어제 출제된 이 철학 시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그 출제된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라.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내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뜻을 이렇게 그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나온 그 다음에 나온 그 예비고사 철학 문제는 뭐냐면 일과 놀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예? 그렇죠. 예. 일과 놀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뭐 그 다음 날 점심 먹으면서 그냥 토론하는 거 모든 그 이 밥 먹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저는 커다란 건물에 MBC 지사가 있었거든요. 커다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뭐 대기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구내식당 큰 데서 밥을 먹으면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그 교수님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미스터 리, 네 생각이 뭐냐? 네. 네 말로 네 생각을 좀 얘기해봐라. 미스터 리, 새로운 것이 뭐냐? 네. 영어로 what's new? 네, 맞습니다. 뭐가 새로운 거냐?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질문이 네. 얼마나 어려운지, 그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 모든 논문을 다 읽어야 네. what's new? 새로운 게 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자기 언어로 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답이 있는 문제만 딸딸딸딸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사지 선택형 단답형으로 그게 1등 해가지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컴퓨터가 더 잘해. 컴퓨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 네. 모르는 질문 있지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 검색, 네. 구글 검색해 보면 네. 정확히 몇 년도 예, 예. 그것이 다 나와.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고. 예? 네. 그걸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말라는 거야. 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 기계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때 우리 어린이를 베이비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요. 네. 초등학교 때 더 바보를 만들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더 바보를 만들어요. 네. 대학 가서도 저는 시험 문제를 전부 이 논술형으로 출제를 하는데 논문형으로 네. 우리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교수님 왜 문제를 그렇게 하면 채점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쓴 답을 나는 5분이면 네 점수가 100점인지 빵점인지 내가 금방 안다. 그렇죠. 네. 그지요? 예. 저는 전 세계 논문을 다 읽었잖아. 네. 그 분야에. 네. 그지요? 그렇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네 의견을 네 언어로 네 주장을 해봐라. 이 얘기인데 네. 너는 그냥 전부 카피 페스트만 했잖아. 그지요? 네. 네. 그래서 what's new? 새로운 게 뭐냐? What's your own idea? 네 아이디어는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절대 그거를 그렇죠. 자기 언어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어요. 예. 새로운 게 뭔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훈련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 박사과정에서 이거 교육 훈련 시켜야 돼. 지금 우리 이 bak사님이 늘 이 교육부 이거 없애야 된다. 저 적극 동감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있는 한 지금 그 사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초중고등학교 문제가 우리 대학까지 계속 왜냐면 대학의 그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단답형 사지 선택형으로 문제를 안 내면 논술형으로 시험 문제 내면 교수님 채점 기준이 뭐예요? 제가 왜 50점이에요? 제가 왜 30점이에요?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박사님 주장하고 저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늘 이 프로그램에 이 유튜브 방송에 나오면서 늘 기분이 좋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프로젝트 관리 지식 분야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네네. 그거 저
아까 만들어 놓은 자막 리스크 매니지먼트 나오는 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네. 그 위험 관리라는 말은 네. 그 우리가 프로젝트 특히 네. 그 R&D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높은 위험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지요? 리스크 이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잘해야 네. 됩니다. 네. 자, 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을 피하는 것도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렇죠. 예. 그 위험을 조기에 일찍 식별해서 빨리 트러블 슈팅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지요? 자,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이 줄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우리말로 조달 관리. 이 프로큐먼트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획득, 이 액퀴지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퀴지션이라는 단어가 네. 개념적으로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액퀴지션 안에는 조달, 프로큐먼트, 구매, 퍼체이스, 렌탈, 임대, 리스 이런 게 다 액퀴지션, 획득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이 획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일반화 보편화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 군에서만 네. 일반화 보편화가 예. 돼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획득실, 획득국 국방부에서 이런 획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액퀴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달 관리,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조달 관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그 외주 또는 그 외부에다가 이렇게 발주해서 예.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턴키 한꺼번에 전체를 다 네. 외주 발주할 수도 있고, 이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액퀴지션 스트래터지, 획득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가 바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이 계약 관리, 이 컨트랙 매니지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가 바로 계약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우리 제목 18부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국가 연구 개발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라는 그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제 18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합니다. 제목 18부의 제목은 국가 연구 개발 R&D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라는 제목이었고, 거기에서 9가지의 관리 지식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9가지 원칙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높이께서 그 9가지 원칙을 짜맞짜맞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첫째가 9가지. 첫째가 통합 관리. 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범위 관리. 스코프.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그 용역, 우리가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의 범위 관리, 즉 그 시스템 스펙을 보고 우리가 그 범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시간 또는 일정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그렇습니다. 있네요. 타임 네. 매니지먼트.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가 또는 비용,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 다섯 번째는 이제 품질 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 여기 전부 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 기반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휴먼 리소스, 우리 인력 자원이지요. 이 인력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소통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급도 다양합니다. 또 이해 당사, 우리가 영어로 스테이크홀더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우리가 이 소통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 관리, 방금 말씀드렸는데 위험, 이 연구 개발 과제는 위험이 높아야 되지요. 자, 연구 개발에 실패하면 이 면책을 합니다. 면책. 그러나 연구 개발에 실패한 사람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주진 않지요.
미국의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NSF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우리가 조달 또는 계약 관리 이렇게 9가지 지식 영역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PMI에서 이 지식관리 체계를 이렇게 9가지로 구분해서 체계화 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PMBOK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PM북은 그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에도 뭐 특정 소프트웨어 또 서비스에도 특정 서비스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이 일반적인 PMI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응용을 해야 됩니다. 즉 전문화를 한 그런 그 이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부 국가연구개발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19부 하겠습니다. 한 네. 10분만 쉬시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